곰브리지의 세계사를 공부하기로 합니다. 강독입니다. 강독. 곰브리지의 세계사. 이 곰브리지는 이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예술사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곰브리지의 미술사라고 해서 유명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계사를 써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거부를 했어. 그래서 상고초려 끝에 쓰기로 하고 6주 만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사실 어린이들을 상대로만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쉽고 근데 무엇보다 내용이 알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첫 번째 텍스트로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나오면 이 저작권 위반이다 할지 몰라. 나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인류 문화 유산은 모든 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위반이라 하면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우리 이렇게 해주면 책도 한 권이라도 더 팔릴 텐데. 어쨌든 이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이 독서에는 강독과 숙독이 있습니다. 강독이라 하면 강의한다는 거죠. 강독. 그러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야.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게 뭔 뜻이다 해나가면서 이제 읽는 거고 숙독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불화자예요. 익힌다는 거야. 무엇을 익힌다. 우리 숙지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쌀도 익히고 밥도 익히고 뭘 다 익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숙이야.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야. 글을 읽어가면서 뭐를 익히듯이 그렇게 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 혼자 읽을 때 이제 주로 숙독을 하게 되고 강독은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강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제 요즘은 이제 빅히스토리를 다루죠. 빅히스토리.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빌 게이츠가 이 재단도 만들어서 이 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 후원을 하는가? 뭐냐면 역사를 우리 인간의 그 좁은 문화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아니면 그 선사시대. 이 역사시대라는 건 대체로 어떤 기록된 문서라든지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 근데 선사시대는 그 기록물이 없고 유물들. 아까 말했지만 그 뼈와 같은 어떤 말하자면 고인돌 혹은 무슨 이 주거지터 이런 것을 이제 두고 이제 이제 탐구하는 게 말하자면 주로 고고학자들이 해서 탐구하는 게 이 선사 시대죠. 프리 히스토리라고 역사 시대 이전이라는 거. 근데 이것을 또 뛰어넘어서 그렇게 우주 전체로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된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가 이제 발등의 불처럼 그야말로 발등의 불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들 인간의 드라마로만 한정해서 이 역사를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가 이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썼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야를 굉장히 넓히는 거야. 코스모스 같은 것도 말하자면 빅히스토리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문학을 공부해야 되겠고, 지질학, 또 인류학,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야 돼. 지질학도 들어가고, 천문학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하나 빠뜨렸네. 생물학을 반드시 다뤄야 되겠지. 이게 생물학, 천문학, 지질학, 인류학, 생물학 이런 것들 다뤄서 이게 지식이 이제 완전 결합이 되는 거지. 결합이 돼서 역사를 알아가야 된다. 다음번 시간에는
빅히스토리를 다룰 것입니다. 네, 기왕에 이제 우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맛보기를 해야 되잖아. 이 책은 흥미로운 책이 어려운 책보다 훨씬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이 책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 또 무엇보다 좀 쉬워야지, 책은.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텍스트로 우선 제일 먼저 텍스트로 택한 것입니다.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이제 1장을 건너뛰어서 합니다. 1장은 이제 사설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사설이 많아서 2장부터 이제 합니다. 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주 깊은 우덩이를 판 적이 있다. 이때 땅속 깊은 곳에서 뼈 하나가 발견되었다. 사람의 아래턱뼈였다. 이걸 말해. 요 뼈. 그러나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의 뼈는 아니었다. 뼈는 아주 단단했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빨도 이만저만 튼튼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이 이빨이라고 하는데 이 동물, 우리 사람 말고 다른 동물들의 이를 이빨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턱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씹는 힘도 대단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깊은 땅속에 묻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또 네안데르탈이라는 곳에서도 두개골이 하나 발견되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징그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두개골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요즘 사람들의 두개골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자, 이 눈썹 위가 불뚝 튀어나왔죠? 눈썹 위가 불뚝 튀어나오니까 이마가 거의 없어. 눈썹 위쪽에 불뚝 튀어나와 있어서 이마를 할 부분이 거의 없었다. 사람의 생각은 이마 뒤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면 이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무척 떨어졌을 것이지. 아무튼 지금의 우리보다는 생각의 능력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보다 깨무는 힘은 훨씬 뛰어나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아주 오래전에 살고,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상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릴라처럼 원숭이처럼 눈이가 불쭉 튀어나오고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생각이 좁은 거예요. 혹은 넓더라도 거기가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저 윤석열이처럼 되는 거야. 요즘 그 전두엽 망가진 친구들 많잖아. 이 두개골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얼마 전까지도 받아들여졌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잠깐, 이건 앞서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 관해 밝혀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분명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른이 되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그에 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쓰고 얼마간 세월이 흐른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 내용적 몇 가지는 아주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최초의 인간들이 언제 살았는지에 관해 실제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자연과학자들이 거둔 성과 덕분인데 이들에 따르면 많은 물질, 예컨대 나무나 식물, 섬유, 하산암 등은 속도는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언제 생성된 것인지 측정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언제 생성된 것인지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인류의 자취를 열심히 탐색하고 발굴했으며 무엇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또 다른 뼈들을 찾아냈다. 이 뼈들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아래턱뼈와 비슷한 시기의 것이거나 어쩌면 더 오래된 것들이다. 이것들 역시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두뇌가 작았던 우리 선조들의 뼈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200만 년 전에 돌멩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중 두개골 중 하나는 700만 년 전쯤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약 10만 년 전에, 십자가 빠졌네요. 1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으며 거의 7만 년 동안 살았다. 이들은 이마가 툭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네안데르탈인을 말하는가, 우리 현대인보다 그다지 작지 않은 뇌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된다. 우리 인류와 가장 유사한 선조는 3만 년 전쯤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정확한 연도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대략 추측만 한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맞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이전, 그래서 역사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랬죠. 선사시대. 역사 이전, 앞선자, prehistory. 그 모든 것이 언제적의 일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흔히 원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 몇 가지는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역사시대,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할 것이다. 역사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즉 원시는 옷을 입고 집을 지었으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 그럼 뭐 다 가졌네. 쟁기로 땅을 걸고 곡식으로 빵을 만들었으며 우유를 짜 먹었고 짜 마셨고 양털도 깎았다. 이들은 개를 키워. 그러니까 개하고 우리 인류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야. 개를 키워 사냥에 데리고 다녔거나 친구로 삼았으며 활을 쏘고 투구와 방패로 몸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분명 시초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임이 분명하다. 생각할수록 흥미진진한 일이 아닌가. 언젠가 한 원시인이 들짐승 고기를 불에 구우면 훨씬 연해져서 씹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그랬을까? 혹시 여자가 아니야? 그 원시인은 혹시 여자가 아니었을까?
또 언젠가 한 원시인은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불을 피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불을 피우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고? 하지만 성냥으로 피우는 것과는 다르다. 당시에 성냥으로 딱 불 켜는 얼마나 불 피우기가 어렵겠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이 불을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것이 그야말로 혁명 중에 혁명인 거예요. 불을 발견했다는 것은. 성냥이 없었으니 말이다. 당시 방법은 나무 토막 2개를 한참 비벼 열을 내서 불을 피우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특공대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지금도. 또한 이런저런 도구를 발명한 원시인들이 있었다. 대부분 다른 동물은 도구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러지. 누구야?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여성분 있죠. 그분이 침팬지들이 나무 토박을 딱 그 구멍에 넣어서 개미가 딱 붙는 걸 보고 그걸 훑어먹는 거. 그 도구 사용하는 것을 촬영을 했잖아.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이제 AI가 이제 곧 뭘 알게 되냐면 이 고래에 주고받는 그 대화들 있잖아요. 고래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인간과 이 돌고래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동물들하고 또 대화가 되겠지.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 동물들은 그렇게 어떤 딱딱 끊어서 어떤 주위에 말하자면 이런 거 주위에 저기 온다 뭐 이런 식의 간다는 건 알 수 있어도 문법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문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이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이 탁월하게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래야 되지. 이때만 해도 그분의 나도 이렇게 제인 구달 맞죠? 제인 구달 여사가 초나 때부터 20대 전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거 아니야?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서양 사람들한테 감복하는 건 그거야. 야, 저 사람들은 그 탐구심 하나는 대단한들 하다고 대단들 해.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야. 인간이 탁월하다라는 거지. 최초의 도구는 그냥 나뭇가지나 돌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돌을 다듬어 뾰족한 망치를 사용하게 되었다. 돌멩이를 깨서 뾰족하게 만든 망치들도 땅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당시의 도구는 모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석기시대라 부르죠. 당시 사람들은 아직 집을 지을 줄 몰랐다. 동굴에서만 생활한 거야. 그러니 생활이 참 불편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추운 날이 잦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날도 많았기 때문이다. 겨울은 지금보다 더 길고 여름은 더 짧았다. 왜? 빙하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쌓인 눈은 1년 내내 녹지 않았으며 거대한 빙하는 평지 깊숙이까지 밀려와 있었다. 이 초기 석기 시대, 즉 구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대는 아직 빙하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추위에 시달리던 원시인들은 조금이나마 찬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동굴을 발견하면 무척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시인들을 혈거인, 이 동굴혈자리요. 동굴혈자. 동굴혈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던가? 혈거인.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됐다. 물론, 이들이 늘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물론 이들이 늘 동굴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혈거인들이 또 어떤 것을 발명했는지 아는가? 잘 모르겠다고? 바로 중요한 거지. 이제야말로 중요한 거야. 언어이다. 언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말이다. 동물도 아프면 소리를 지르고 위험이 닥치면 경고의 소리를 낼 줄 안다. 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언어가 아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사용한다. 글쎄, 동물에 살던 원시인은 언어를 사용한 최초의 존재이다. 이게 오래전에 쓰여진 것을 시어요. 이 사람들의 멋진 발명품은 그것뿐만 아니다. 원시인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도 했다.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석기 시대의 토기야, 토기. 와, 석기 시대 이 정도의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의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동굴벽에 그리거나 새긴 그림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있다. 현대의 어느 화가도 그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알타미라 동굴의 그 벽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는 이제 막 동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아주 생동감 있고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 피카소 가서 보고 감탄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의 그 헤어라는 거, 그림이라는 것은 알타미라의 이 그림 이후로, 이 동굴 벽화 이후로 한치도 나가지 않았다. 발전한 것이 없다. 이게 그렇게 뛰어났다는 거야. 피카소가 그렇게 감탄을 했답니다. 개중에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개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동물들의 그림도 있다. 그렇지. 멸종된 동물들도 있죠. 그만큼 오래전의 그림이라는 얘기다. 온몸이 긴 털로 덮이고 송곳니가 굽은 커다란 코끼리 매머스 외에도 빙하 시대의 다른 많은 동물들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시인들은 왜 동물들을 동굴벽에 그린 것일까? 동굴을 예쁘게 장식하려고 그랬을까? 이 말이죠. 하지만 동굴안은 아주 깜깜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마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시인들은 동물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그 동물들이 나타난다고 믿었다는 거야. 그럴 법하죠. 그럴 법해. 당나귀도 부르면 온다. 우리나라 말에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는 비슷한 말이 있다는 거야. 당나귀도 부르면 온다. 원시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꼭 이 동물들을 잡아야 했다. 그러니 마법이라도 부려서 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말로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런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빙하기는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빙하기가 수만 년 지속된 것은 원시인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야. 빙하기가 왜 추운 게 왜 다행스럽다고 말할까? 빙하기에는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청동기 시대의 검과 장신구를 감상하십시오. 이 정도로 세밀해. 와, 이 정도로 세밀해.
이 검을 보시라고. 총력, 그 옛날. 와, 참 내가 보고, 야, 세상 감탄이 나오더라고. 대단하다. 그러니, 오늘날 저 우주선을 만들어내지. 저 AI도 만들어내고, 참,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인간이란 게. 이제 빙하기 오래되니까 동굴 안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곰곰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싸 돌아다니고 뭐 하는 시간보다도 동굴 안에서 곰곰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는 것이지. 그러니 아직 사고 능력도 부족한 원시인들이 그 모든 것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빙하기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는 따뜻해졌고 여름에는 산꼭대기에만 얼음이 남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사실 후석기 시대 인간하고 우리하고 이 육체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저 다이어트 한다고 구석기인들이 먹은 음식 고기하고 이제 뭐만 먹는다는 거야. 풀. 구석기인들은 비만에 걸릴 일이 없었으니까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구가 따뜻해지자 이들은 초원에 곡식을 심고 얻은 알갱이를 빻아서 반죽을 만들고 이를 구워 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 빵이 탄생한 것이다. 곧이어 천막을 세우고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가축을 이제 기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북유럽의 라플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일부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라플란드 사람들처럼 가축을 이끌고 떠돌며 살았다. 당시에는 늑대나 곰 같은 맹수들이 숲속에 많이 살았다. 그래서 발명가의 자질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멋진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강물 한가운데에 집을 짓는 것이었다. 집을 짓는 방법이었다. 강바닥에 말뚝을 세운 이런 집을 수상가옥이라고 한다. 이들은 석기를 더욱 정교하게 자르고 연마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아주 단단한 돌을 사용해 돌도끼에 구멍을 뚫고는 여기에 자루까지 이제 끼운 거야. 단순히 우리가 석기시대에 하면 그 돌도끼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 자루까지 만드는 거야.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겨울 내내 매달려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으며 거의 완성될 무렵 도끼가 반으로 갈라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원신들은 진흙을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곧 멋진 것을 만들어냈고 토기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곧 멋진 것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무늬도 새겨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문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화하면 이 문자가 무늬 문자예요, 무늬. 무늬를 새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문화할 때 이게 무늬 문자거든. 거기에 무늬도 새겨 넣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 즉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4,000년 경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 연도는 그렇게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도가 자꾸 바뀌잖아요. 뭐가 새롭게 발견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하세요. 이 새로운 방법은 금속을 이용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인간이 모든 금속을 사용할 줄 알았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녹색의 돌을 불에 녹여 구리를 얻어냈어. 녹색의 돌을 딱 불에 구웠더니 녹였더니 구리가 나와. 근데 이들은 멋지게 반짝거리는 구리로 화살촉이나 도끼를 만들었어. 하지만 구리는 무척 연했기 때문에 단단한 돌보다 더 빨리
무뎌졌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원시인들은 구리의 약점을 보완할 묘안을 생각해냈다. 구리에 어떤 다른 금속을 섞으면 구리가 훨씬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다. 당시 아주 귀했던 이 금속은 주석이며 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청동이다.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이제 막이 오른 거야. 원시인들은 원시인들은 청동을 사용해서 투구와 칼, 도끼와 솥, 더 나아가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만들었던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 불린다. 원시인들이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를 타고 수상가구로 노을 저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짐승의 털 가죽을 두른 이들은 산에서 파낸 소금이나 곡식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들은 멋진 토기 단지에서 물을 따라 마셨고 여인네들이나 소녀들은 알록달록한 돌로 치장을 했으며 심지어 금장신구를 한 이들도 있다. 당신은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원시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종종 서로 미워하고 속였으며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당시에도 자식을 위해 새가는 어머니와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일은 지금보다 더 빈번할 것도 없고 드물 것도 없었다. 겨우 1만 년 전에서 3,000년 전의 일일 뿐인데 크게 다를 것이 뭐 있겠는가? 우리가 크게 달라질 만큼 긴 시간이 흐른 것은 결코 아니다. 말을 하거나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쬐 때면 이따금 이 원시인들을 기억해보자. 이 중요한 말이네. 이런 발명가들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였던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이게 이제 청동방패라는 겁니다. 청동방패. 얼마나 화려합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참 대단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